이렇게 웃게 되면은 신경계가 좋아지고요. 또 소화기계가 좋아지고 순환기계, 각종 호흡계, 골격계, 근육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웃음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많이 웃을수록 건강이 좋아진다. 박자 안 돼서 다시 한번 시작! 소리 없는 웃음 시작! 일명 체불한 웃음 파. 소리 없는 웃음. 다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파 웃음 시작. 쪽. 대파. 보고파. 양파. 쇼파. 보고파. 사랑하고파. 박수 한번 주시고. 이렇게 웃게 되면 근육이 좋아지고 내부벽이 좋아지고免疫가 좋아지고 다 좋아져요. 그러므로 억지로도 웃으면 건강에 좋다 안 좋다? 좋다. 싱글벙글. 자, 싱글벙글. 많이 웃으십시오.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샤 싱글 벙글 옆사람과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짝짝 벙글 짝짝 싱글 벙글 짝짝 싱글 벙글 짝짝짝 싱글 벙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서 박수. 싱글 벙글 옆 사람을 안마해요. 안마 옆 사람 안마 랄라 옆 사람 안마해 안마 랄랄라 안마해. 박수 한번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네요.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자, 좋은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암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품절이 됐지만은 한때 우리 에덴요양병원 홍보 부채를 만들 때 이렇게 문구를 써 넣어서 홍보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암, 쉼, 삶이 나오는데 이런 뜻이에요. 암 때문에, 암 이어서, 암 덕분에 산다. 암 때문에 우리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암 투병하면서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깨달아보니 암이어서 쉬게 됐죠. 바쁜 일상 다 내려놓고 일도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쉬잖아요. 쉬다 보니까 암 덕분에 사는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암 때문에 암이어서 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암이 무엇인지 알아야 암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알아야 면장한다 말은 알아야 면장한다. 그 면장은 면사무소의 이 면장이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을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면장의 줄임말인데 요 면장의 이 면자가 면할 면자 그 다음 면자가 남면자 그 장자가 기관장할 때 장이 아니라 담장장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이 얼굴이 담장에 가서 뭐 해요? 꽝 부딪혀요. 담장이 깨져요? 내 얼굴이 깨져요? 알아야 면장한다 그 말은 알면은 담을 뭐예요? 피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 알면은 똥을 피해가지요. 모르면은 똥을 밟아요. 알면은 피해가는데 모르기 때문에 딱 부딪혔어요. 알았으면은 피해갔죠. 자, 어차피 이제 우리에게 암이 왔습니다. 암이 왔으니까 이제 알면은 암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암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이제 강의지만은 알아야 암을 면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암이란 무엇입니까? 암 알아야 한다. 그렇죠? 암 나아야 한다. 그게 암이에요. 암 알고 말고 암 낫고 말고. 자, 다 같이 암 알아야 한다. 시작. 암 자, 이 네 가지 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암 낫고 말고 그게 암이란 말이에요. 예. 자, 암은 영어로 캔서라고 합니다. 이 캔서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 헬라어에 카르키노스라고 하는데 이 카르키노스가 뭐냐면은 랍스타 있죠. 킹크랩. 그거예요. 게. 그 게가 돼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그래서 한자로 암은 결이에요. 구들결. 결심하다 결이죠. 딱딱하다. 그 결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드러워야 돼요. 뼈 빼고는 우리의 몸은 다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들부들한 몸이 굳었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표현으로 경화, 간 경화, 동맥 경화, 안 좋은 거죠. 심지어는 위 경화도 옵니다. 소화가 안 되죠. 몸이 딱딱하게 굳은 게 뭐예요? 병이고 이게 암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통 만지면은 이제 몽우리가 만져지고 이제 보통 세포들은 부드럽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는 이제 딱딱한 이제 그런 몽우리가 만져지죠. 자, 그래서 이 캔서라는 단어를 두 글자로 분리해봤습니다. 캔서. 캔서는 곧 뭐냐면은 캔 할 수 있다. 캔서 박수. 미군들이 있잖아요. 그 격려할 때 써 하잖아요. 써라는 말은 선생님 존칭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암을 뭐 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은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 발생되는 과정을 쫙 살펴보면요. 암이란 그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암세포 발생 과정을 네 단계로 나누면은 첫째, 우리의 몸은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세포가 이제 뭔가 잘못 형성되어져요. 약간 이제 유전자가 뭐예요? 변질되어집니다. 변질되면서 그 과정에서 조금만 진행하는 게 바로 초기 암이에요. 아직은 쪽을 못 핍니다. 아직은 힘을 못 써요. 그 초기 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25세 이상 성인들의 몸에는 초기 암세포 다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암으로 진단된 사람과 암으로 진단되지 않은 초기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초기암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되어지게 이제 악성 암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진이 되어서 암입니다 된 것은 이미 악성 암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입니다.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진행이 되었고 암세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서 악성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요 유전자 변이에요.
이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유전자가 있죠, 우리의 몸에? 24쌍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몸에? 24쌍이죠. 24쌍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암이 발생되는 유전자가 17번, 16번 가운데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집니다. 이게 세포 안에 있는 그 세포 핵 속의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되어지는데 그 변이시키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바로 발암 물질이에요. 이 발암 물질이 끊임없이 우리의 몸에 유입되고 우리의 몸에서 끊임없이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두 가지예요. 외부적 발암 물질, 내부적 생성 발암 물질. 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은 다 발암 물질이에요. 우리가 먹는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그 식물 속에도 발암 물질이 다 있지요. 쌀 속에도 다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몸에서 뭐요? 그 발암 물질을 희석 혹은 배출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노출이 안 됐죠. 태양빛도 발암물질이에요. 이 공기도 사실 발암물질이고 미세먼지 다 발암물질이고 물속에도 발암물질이고 세상 모든 게 다 천지가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큰 피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발암물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유입이 되면서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과 합작으로 이제 뭐요? 협공을 하니까 우리 몸에 세포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방사선이 쬐어집니다. 여러분 태양빛도 방사선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전기, 이 전등빛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그 뭐죠? 그게 전자레인지 이것도 사실 방사선 이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곰팡이 아플라톡신 검은 곰팡이죠. 아플라톡신은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우리 암 투병하신 분들은 그때 음식 해 먹고 그때 다 버려야 돼요. 8시간 이상 음식을 두었다 먹으면 이미 거기에 아플라톡신이 피해 있어요. 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암 투병하는 분들은 약해요, 몸이. 예, 면역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둔 그 밥 있죠. 점심 때 먹으면 이 아플라톡신이 반드시 생깁니다. 미미하지만 생겨요. 특히 하루 지나면 틀림없이 100% 아플라톡신이 생겨요. 그러므로 조리된 음식이 있죠. 삶은 거 절대 다음날 먹지 마세요. 그날 먹고 남으면 그냥 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절대 여러분 식당에서 나온 그 음식 있잖아요. 그거 두었다 들지 마세요. 바로 그때 먹고 버려야 됩니다. 이 아플라톡신 곰팡이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음식물 이게 얼마나 독한가 하면요. 맨손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잖아요. 피부 속으로 아플라톡신이 침투해 들어가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플라톡신 이제 됐고, 자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이제 고온으로 조리한 이제 단백질 지방질이 고온으로 조리되면서 변질됩니다. 300도 이상으로 단백질을 가열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벤조피렌 담배의 주성분이죠. 니코틴,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온으로 이제 조리할 경우에 또 흡연, 나이트로사민, 또 아질산염. 자, 아질산염이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하면요. 시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야채를 사 드시는데 야채가 다 때깔이 좋잖아요. 모든 야채, 과일 치고 질소 비료에 의해서 생산되지 않은 야채, 과일 없습니다. 자, 저 야채들은 질소 비료를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어요. 그냥 퇴비 넣습니다. 그리고 발효 거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냄새가 좀 이제 쾌쾌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은 저게 필요해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질소 비료에 의해서 생산된 야채들이 있죠. 예. 여기에 이제 질산 이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요게 우리의 인체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위액과 만나면은 요게 아질산염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 아질산염이 초 A급 발암물질 나이트로사민, 니트로사민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서 위장병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 자체에서 암세포가 CD24, EN2라고 하는 자기 몸을 암세포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호위병들을 만들어내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형성 조직의 상태예요. 요 보세요. 요 이형성 조직 상태예요. 이게 두 번째 이형성. 여기까지는 매일매일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식생활을 좀 봅니다. 식생활이 과, 육, 폭, 간, 단,
짠, 야의 식생활이 계속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이형성 암 조직의 상태에서 초기암으로 막 넘어갑니다. 과육, 폭간, 단짜냐. 뭐라 그랬습니까? 과식, 육식, 폭식, 간식, 단음식, 짠음식, 야식, 외식. 이런 식생활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식사 패턴이에요. 아침 거의 안 먹어요. 점심 이제 먹습니다. 저녁은 더 많이 먹어요. 아침 식사를 잘 못해서 출근을 시켰는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고생한 남편 퇴근에 들어오니까, 고생한 자녀들 퇴근에 이제 들어오면 집에 뭐예요? 저녁에 맛있게 먹죠. 저녁에 과식하는 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되어지죠. 어쨌든 이런 식생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게 들어갑니다.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과로, 불규칙한 생활, 뭐 운동하지 않고 수면이 부족하고 휴식이 부족하고, 이 상태가 이제 엎친데 덮쳐집니다. 거기에다가 심리적으로 또 이제 현대인들의 불안, 두려움, 원망, 걱정, 근심, 비교. 이게 가중되니까 초기암으로 발전되었고, 초기암에서 이제 악성암으로 이제 더욱더 진행되어집니다. 과유폭간 단짜냐, 과로하죠,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죠. 이게 현대인들의 매일매일, 매주 반복되어지는 생활 패턴이에요. 이게 참, 이 암뿐만이 아니고 모든 질병에 이 상태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생활이 반복되어지니까 유전자 변이가 가속되어지면서 드디어 우리의 몸에 이형성 조직 암이 이제 초기암으로, 악성암으로 발전되는데, 여기까지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또 이제 휘발유에 불을 꼈습니다. 그게 뭔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의 몸에 들어옵니다. 발암물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드디어는 이제 우리의 몸이 유전자가 더 변질되어지면서 좀 복잡하죠. 막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유전자에 가장 강하게 변이되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저산소증이 되어져요. 또 한 가지 저체온증이 되어져요. 요 두 가지가 이제 딱 덮쳐지면은 이제 그야말로 악성암으로 우리의 몸이 변질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5년 동안의 삶을 생각해봐요. 여기에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다. 저산소증, 바쁘게 삽니다. 깊은 호흡을 해야 하는데 숨 허덕이며 삽니다. 저산소증에서도 우리의 세포는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다 합니다. 위장세포, 소화일, 폐세포, 호흡하는 일, 간세포, 해독하는 일, 각각의 모든 세포마다 기능을 다 해요. 뭐 하면서? 숨 막혀가면서. 우리가 숨 막힌 듯 바쁘게 가쁘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산소증. 그러니까 세포가 저산소증으로 그렇게 일을 다 하다가 문제는 세포 분열을 해요. 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숨 막혀 죽겠다 하면서 세포 자체가 분열을 하면서 유전자가 변이된 유전자가 만들어져 나와요. 저산소증에서. 그러면서 저체온증까지 가요. 36.5도에서는 암세포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체온증 언제 와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그 세포 부위에 산소가 떨어지죠. 체온이 떨어지죠.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발생합니다. 감기 물론이고 몸살 물론이고 각종 모든 질병들은 저산소증과 저체온증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활성산소.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면서 우리의 몸에 양전하가 가득해져요. 플러스 이온이 가득해져요. 우리의 몸은 음이온이 가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음이온 공기 좋잖아요. 물이 있고 숲이 있는 곳은 다 음이온 공기. 저 공장지대, 콘크리트 도시지대, 양이온이 가득합니다. 나쁜 공기들이죠. 양전하가 우리의 몸에 가득할 때 그때 숲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의 몸이 양전하가 쫙 빠져나가고 음전하가 들어오죠. 맨발 걷기 하면은 뭐예요? 우리의 몸에 양전하가 쫙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딱 되어져요. 자, 이런 과정에서 암이 발생이 되었으니 세 가지로 한번 진단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음식, 요 세 가지. 한번 비중을 좀 내게 암이 왔다면은 음식의 요인이 몇 프로였을까? 육체적인 요인이 몇 프로일까? 심리적인 요인이 몇 프로일까?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세요. 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들은 음식은 거의 문제 없습니다.
정신적인 게 꽤 큰 경우들이 많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과 정신적인 것, 뭐 육체적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죠. 여자들이 주로 암 걸리는 것은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남자들은 육체적인 게 크고요. 자, 음식은 뭐 뻔하죠. 과육, 복간, 단짠화가 대부분의 암의 원인이고, 육체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과로, 불규칙, 운동하지 않고, 수면하지 않고, 휴식하지 못했고, 정신적인 부분은요 불안, 두려움, 원망,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번 좀 진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서서히 고쳐나가야 돼요. 우리의 몸은 기존에 다니는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주치의들에게 진단받고 또 항암 치료받고 다 치료받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내 스스로가 해야 될 것, 아, 내가 음식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음식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과식 대신에 소식, 육식 대신에 채식 위주로, 폭식 대신에 빨리 먹지 마세요. 서식, 천천히 서. 간식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딱 3끼. 차라리 저녁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과일만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단 음식보다도 담백한, 짠 음식보다 싱겁게 야식하지 않고 주식으로 이렇게 딱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 음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쳐나가면 뭐예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는요, 너무 무리했으니까 이제 쉬엄쉬엄 이곳에 살면은 규칙적이 되죠. 운동도 충분히 하죠. 또 잠도 잘 자고 충분한 휴식이 취해집니다. 자, 문제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심리적인 부분. 이 불안한 마음 어떡할까요? 왜 불안해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몸에 통증이 있으니까. 예전엔 잘 했는데 지금은 또 잘못한 어떤 그런 또 문제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이런 마음.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면은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좀 한번 드립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내 몸에 좋은 치료를 위해서 힘든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는데 내 병의 회복을 위해서 이 걱정하는 게 좋지 않다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죠. 내팽개 쳐야죠. 마음을 편히 좀 가져야죠.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만 결심을 하고 내 자신을 막 추스려 나가고 내 자신 스스로를 막 이끌어 나가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항만천 교수님 보십시오. 주치의가 나한테 예. 특기적 결혼을 하는 그때는 15% 내외라고 그랬는데 가망이 없습니다. 거짓말인 건 나도 알았고 제가 볼 때 뭐 가능성이 1% 미만이거든. 내 책에는 5% 이내라고 그랬지만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파라다임을 바꾸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그러면 누가 5%를 사느냐, 누가 95%를 죽고 누군가는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땐 내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분이 회복이 되셔요. 저는 서울대 병원장이었습니다. 주치의들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스승님께 진단합니다. 1%, 5%도 안 되는데 15%래요. 거짓말한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파라다임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자, 누군가는 5% 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면 그 5%에 내가 들어가면 된다. 뭐예요? 마음을 쫙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 끌어가는 것이죠. 3분짜리 영상 좀 봐봐요. 권승욱 씨 부부는 매일 아침 이 숲에 옵니다. 2달 전 가슴에서 뭔가 멍울이 잡혀 병원에 갔다 간암이란 걸 알게 된 권승욱 씨. 간암은 어느새 17cm까지 자라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2딸과 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하루 갔다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수술할 단계는 지났고 이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좀 굳어 있는 부위가 좀 넓어서 지금 색전술 한번 시술하고 요리 장성으로 내려왔어요.
모든 병도 자기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병이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예, 제가 어쨌든 남편을 잘 도와서 이 암이라는 병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저라도 정신을 차려서 그 남편을 도와줘서 이 병을 이겨볼까 하고 장성 편백숲을 선택해서 왔어요. 어찌 보면 남편보다 제가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 생각에서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걱정했습니까? 물론 걱정이 됐죠. 남편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부담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직 어린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이 부인이 했던 게 뭐예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걱정 대신에 남편을 편백숲으로 데려가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걷고 편상에 누워서 쉬게 합니다. 그렇게 1달 반 정도를 보냈어요. 여러분, 산으로 갔습니다. 장성 편백숲, 우리나라 최고의 편백숲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한 지금부터 60, 70년 전에 그 메마른 땅에 편백나무를 막 15만 그루인가를 심었어요. 굉장하시죠? 기념 이제 탑도 있고 이제 장성숲 가면 있죠. 우리는 장성숲까지 갈 필요 없어요. 어디로 왔어요? 이 충령산 잣나무 숲에 왔잖아요. 여러분, 저 잣나무 숲에 가서 하루 최소한 30분씩은 꼭 이 길을 숲치유예요, 숲치유. 자, 이 장성 편백숲에 가서 매일 2시간 정도 이제 쉬다 온 거예요. 편백숲 가까운 곳에 아예 거처를 이제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1달 반 정도 생활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오늘은 권승옥 씨 부부가 한 달간 숲에서 지낸 뒤 간암 상태를 체크하러 병원에 오는 날입니다. 얼마나 떨립니까? 멀리 장성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검사 결과 때문에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결과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걱정되네요. 그래서 좋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숲에서는 건강이 좋아졌을 거라 확신하시더니 병원에 오니 불안한 모양입니다. 간암이 17.7cm나 돼 수술도 못하고 색전술만 받고 산에서 지낸 권승옥 씨. 간암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7.7cm. 다행히 암은 예전보다 4cm가량 줄어 있었고 그런데 회복도 잘 돼 경과가 좋았습니다. 14cm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렇게 줄었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럼 박수 한번 하십시오. 간 수치도 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사망률 연구를 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악성 림프종 환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암 재발에 대한 두려움 정도를 조사하고 실제 사망률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했더니 이제 그 조사하는 설문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률이 2.5배, 250% 높아요. 자, 심지어는 불안감이 심할수록 사망률은 6.8배가 높았습니다. 680%. 자, 그러므로 결심해야 됩니다. 암 환자에게 마음의 건강이 몸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국내에 정말 중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 결심을 해야죠. 자,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두려움, 걱정, 근심은 나를 죽게 하는 쓰레기이니 버리자. 버리자. 어떻게 버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버리기를 원합니다. 데려가 주세요. 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버리기를 원합니다. 없애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가능할까요?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죠. 산으로 간 의사입니다. 조병식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 암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죽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끊임없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어두운 그런 감정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면할 수 있죠. 면장해야 되죠. 면 걱정하고 면 두려움하고 그렇게 면해야죠. 자, 그러므로 불안이 뭔지 걱정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미국의 불안 심리학회가 있어요. 긴장감, 걱정, 혈압 상승 같은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감정이 불안이에요. 불안하지 말자. 자꾸만 말을 해야 돼요. 불안하지 말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불안한 사람들은 침투적 사고나 걱정에 자주 시달립니다. 식은땀, 몸이 떨림, 어지러움, 심장 박동이 갑자기 빨라지는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 불안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얘기합니다. 생체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불안의 감정은 좋은 거예요. 걱정도 좋은 거예요. 왜? 신체가 추울 때 추위를 느끼는 거 나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더울 때 더위를 느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추울 때 추위를 느껴야지 우리의 몸이 뭐예요? 추위를 대비할 수 있어요. 내가 걱정이 될 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면은 걱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추위를 받아들이시.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춥구나. 내가 덥구나. 내가 지금 걱정이 되는구나. 스스로 뭐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불안을 느낄 때 이제 추위를 느낄 때 계속 몸을 추위에 노출시켜요? 따뜻하게 하잖아요. 더울 때 뭐예요?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느낄 때 어떡하라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빨리 면해야 돼요. 자, 그 면하는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이제 생깁니다. 초조하고 떨리고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고 안절부절하고 가슴이 막 떨리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막 혈압이 올라가고 몸에 이제 이런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을 가진 불안장애 환자들은 걱정이 이제 앞서가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걱정이 더해갑니다. 그래서 미리 예기 불안을 느끼고 닥치지도 않을 위험에 이제 걱정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체력 엄청나게 소비를 하고 맙니다. 걱정이 되면 내가 지금 걱정이 되네. 하나님, 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걱정해서 빨리 피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려면 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이 불안 장애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회 공포증, 특정 공포증,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범불안 장애. 야, 이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 장애입니다. 그냥 자체가 불안해요. 그러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뭔가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 때문에 뭐예요? 이제 장애가 있죠. 강박 장애 등등의 장애가 있는데, 가장 큰 현대인들의 이 불안 장애가 공황 장애예요. 계속해서 걱정이 반복되고 불안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공황 장애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가. 자, 공황 장애,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화끈거리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손발이 막 떨리면서 막 메스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한 불안감, 극초조감,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사로잡히는데, 얼마나 많이 불안장애에 걸리는가. 2017년에 13만 8천 명, 2020년에 17만 명, 껑충껑충 뜁니다. 2021년 20만 명. 아무것도 못해요. 불안장애, 이 공황장애. 그냥 꼼짝없이 뭐예요? 그냥 갇힙니다. 자, 이제 암 투병하면서 이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족 내의 역할이 내가 변해버려서, 예전에는 가족에서 뭐 역할을 하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서 인생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게 암 투병자들의 이제 공통된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주먹 했는데, 내가 마음껏 했는데, 능력도 발휘했는데, 투병하다 보니까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이제 아파요.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집니다. 내가 과연 나을까? 이대로 인생 끝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고통이나 통증에 대한 두려움, 가족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극단의 선택까지 하는 암 환자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암 진단 받고 수술하고 할 때는 모든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조심조심 합니다. 근데 이제 2달, 3달, 또 1년, 2년 지나가면은 이제 그것이 사라져요. 이제 그러면서 가족들이 괜찮아, 괜찮아. 예. 그 정도 암은 현대의학이 발달됐으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야. 갑상선암 그건 암도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암 환자들에게 더 큰 마음의 불안을 이제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언제 가장 불안한가? 암 진단 직후부터 암 치료 시작때가 가장 불안해요. 이 불안한 과정을 이제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처음에 암 진단을 받을 때 부정합니다. 아, 내가 무슨 암이야? 나 건강한데, 나 괜찮은데. 다 부정해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암인 것이 확정이 되면은 화가 납니다. 막 분노하게 돼요. 신에게도 분노하고 주변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암 걸렸다고 하면서 막 화가 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협상을 하면 타협을 해요. 아, 내가 이제 어떻게든 암 환자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 수그러 드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랜 암 투병 중에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신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죠. 아, 이제 나는 진짜 암 환자구나.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하면서 그 고통, 통증을 느끼면서 기운이 빠져가면서 내가 진짜 이제 암 투병이구나. 난 진짜 이제 암 환자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마음을 좀 정의해 봅시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꽃은 향기를 내지만은 썩은 것은 악취를 냅니다. 똑같은 바람이에요. 똑같은 암이지만은, 똑같은 질병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더 인생을 안 좋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나의 선택이에요. You와 what you choice. 무엇을 선택했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가 내 삶을 선택 결정을 할 것입니다. 똑같은 에덴 동편입니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 밑에 자식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았고 가인은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예요? 극단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능력의 엘리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이 다윗만 좀 봅시다. 이 다윗. 자, 엘리야는 그렇고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그릇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다윗이 느낀 게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할 때 시편 42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했습니까? 낙심했죠. 불안했습니까? 불안했지요. 걱정했습니까? 걱정했지요. 두려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항상 죽음의 어떤 공포를 느꼈던 이 다윗인데, 그러면서 그가 이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번째 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난 말기 진단받은 한 분을 좀 보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포. 제가 처음에 이제 진단받았을 때 많이 울었어요. 옥상, 남 보는 데서 이제 울고 제가 옥상에 가서 울고, 그때 우리 형제들이 어떤 말도 나한테 위로가 안 돼요. 이제, 날 거야. 이제 뭐 의학이 좋아지고, 그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오빠 둘 하고 우리 아들, 우리 남편한테 무슨 문자를 보냈냐면은, 내가 이제 죽을 때 나 옆에 있어달라고. 이제 나 죽을 때 옆에 있으면 내가 이제 좀 덜 무서울 것 같다. 그때 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 얼마나 두려운지. 간암 진단 받고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고 하면서 그 통증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어달라고. 그러면 덜 무서울 것 같다고. 이 성경 공부하니까 거기 또 많이 들어오니까 점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하나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제가 이제 죽는 거 살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얼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제 살 거다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이제 자꾸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죽음에 대해서 그 공포가 싹 없어지고. 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없어지니까 이분이 얼마나 회복이 좋아지고 빨리 좋아지고 결국 깨끗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혹은 이제 이 걱정의 문제. 자, 이분이 노래를 또 노래가 나옵니다. 몇백 눈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변하는구려. 부처 같은 우리네 인생. 몸이 좋아지니까 노래가 나오고 춤도 춥니다. 이렇게. 우리만 변하는구려. 그럼 박수 한번 주십시오. 참. 하나님의 축복이 이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암의 육체적인 원인, 또 식사의 원인, 또 심리적인 원인, 이 세 부분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암이 발생하게 된 그 과정들 보았습니다. 심리적인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병원에서 연구 그 결과에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의 육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앞서고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마음이 이상하게 어두워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나도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왜 이러는지 내가 알 수 없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처럼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데려가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고 의연할 수 있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마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가운데에서 치유력이 극대화되어져서 아픈 우리의 몸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 잠잘 때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빨리 완쾌되십시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